자, 동사를 명사로 만드는 방법. 한국어와 달리 영어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죠. 바로 동명사와 투부정사가 있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그것을 구분하는 기준도 우리가 배워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동명사와 투부정사를 둘 다 사용하면서 의미가 완전히 동일한 경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기 있는 두 문장을 한번 영작해 보도록 할게요. 그는 영어 공부하는 것을 시작했다. 일단 그는 시작했다 쓰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영어 공부하는 것 이렇게 동사를 명사로 바꿔줘야 되는데요. 자, 보시면은요. 투부정사로 쓰는 것이 맞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앞으로 하는 것을 시작하는 거고요. 의지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to study English 이렇게 나오는 것이 맞습니다. 자, 밑에 있는 것을 보도록 할게요. 그 컴퓨터는 다시 작동되는 것을 시작했다. 또 마찬가지겠죠? 다시 작동되기 시작했다라는 의미인데요. 자, 주어 동사 나오고요. 다시 작동하다라는 동사를 명사로 바꿔줘야 되니까 앞으로 이런 행동을 하는 거니까 당연히 투부정사를 쓰는 것은 맞는데 그런데 컴퓨터가 의지행동을 가질 수는 없겠죠? 자, 어째서 이렇게 틀리게 되는지 이것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어떤 행동과 관련된 동사들은 기본적으로 사람의 행동을 묘사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의 행동을 묘사하는 그런 표현들과 관련해서 동명사를 쓰느냐 투부정사를 쓰느냐는 당연히 사람의 행동을 기준으로 만들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의 행동을 기준으로 한 표현들과는 다르게 이런 식으로 탐이 달리기 시작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바로 사물의 행동도 마찬가지로 나타내 줄 수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행동을 기준으로 해서 정해진 이런 분류 방법에 예외적인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데요. 이런 예외적인 단어들은 아예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미적인 구분을 굳이 할 필요가 없어서 투부정사든 동명사든 상관없이 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 나와 있는 세 개의 단어 start, begin, 그리고 continue는 뒤에 동명사 그리고 투부정사 모두 나올 수가 있고요. 아무런 의미적 차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 이번엔 다른 경우를 비교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니까 왼쪽을 먼저 보세요. 왼쪽에 민호가 지윤아 캠핑하러 가는 거 좋아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지윤이 나는 캠핑하러 가는 것을 좋아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이 경우에는 이전의 경험에 예를 들어서 예전에 캠핑을 갔는데 굉장히 재밌고 즐거웠어요. 그러면 당연히 좋아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전의 어떤 경험에 의한 감정이라고 할 수가 있으니 동명사와 어울린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오른쪽을 한번 보세요. 아빠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름 휴가에 바다 가는 게 좋니? 산으로 캠핑 가는 게 좋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들이 저는 산으로 캠핑 가는 게 좋아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앞으로의 행동에 대한 감정을 나타내 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앞으로의 행동과 관련된 것이니까 당연히 투부정사가 어울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동명사와 투부정사 모두 결합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감정과 관련된 단어들은 둘 다와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예문으로 보도록 할게요. 제이는 무대에서 노래하는 것을 좋아한다. 이렇게 무대에서 노래하다라는 것을 명사로 만들어줘야겠죠. 그래서 제인 likes 갖다 놓고요. 그리고 이렇게 동명사로 명사를 만들어줬고요. 마찬가지로 투부정사로 명사를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할 경우에 의미는 완전히 동일합니다. 차이점은 없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어떤 것을 써도 상관은 없지만 투부정사는 여러분들이 앞에서 본 것처럼 특정한 상황, 일종의 선택과 관련된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감정을 표현할 때는 투부정사를 쓰는 것이 조금 더 어울린다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감정을 나타내주는 단어의 뒤에는 동명사가 결합할 수도 있고요. 투부정사가 결합할 수도 있는데 의미적인 차이는 없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자, 이런 표현들과 관련해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면 would like라고 하는 표현이 나타나고 있죠. 이 표현은 like, 동사가 지금 좋아하다라는 뜻의 like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렇게 동명사 투부정사를 써도 될 것 같지만 이렇게 would like의 경우에는 동명사를 쓸 수가 없습니다. 자, 감정과 관련된 단어는 둘 다 된다라고 했는데 도대체 이것은 왜 안 되느냐? 자, 이것은 약간 특징이 있습니다. 보시면은요. would라는 것이 붙어 있죠. 이것 때문에 틀리게 되는데요.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영어 회화를 배우다 보면은 질문할 때 will을 쓸 때가 있고요. 이렇게 밑에처럼 would라는 것을 쓸 때가 있습니다. 가능성이 낮은 경우나 또는 상상의 경우에 조수의 과거 형태를 쓰는 그런 구조가 있는데요. 유사하게 질문할 때 could 또는 would 형태를 쓰면은 가능성을 낮춰서 물어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이 낮다라는 것은 전적으로 상대방에게 그 가능성, 즉 결정이 달려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것은 상대방의 결정에 무게를 두기 때문에 당연히 예의 바른 표현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would like를 한번 다시 보도록 할게요. would like라고 하는 것은 결국엔 would라는 추정의 의미가 붙어 있기 때문에 나는 좋을 것 같습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다시 말하면 나는 어떠한 것을 원한다라는 표현을 굉장히 돌려서 정중하게 말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의미상으로 want와 똑같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want는 투부정사가 붙는 것처럼 would like도 마찬가지로 투부정사가 붙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아마 학교에서 영어를 배울 때 want to와 would like to가 같다라는 것을 배우게 될 건데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앞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would like to는 하고 싶다, 원한다의 정중한 표현이 된다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would가 결합되면 다른 감정 표현들도 마찬가지로 투부정사가 붙어야 되느냐? 당연합니다. 당연히 동일한 원리가 적용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간단하게 보도록 할게요. would like 투부정사가 붙고요. would love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의미예요. would like와 그 다음에 would prefer 더 좋아할 것 같네요. 마찬가지로 투부정사와 붙고요. 그리고 would dislike 마찬가지고요. would hate도 마찬가지로 투부정사와 의미가 붙는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